자, 이번 시간에는 신경계와 호르몬과 관련된 단원 평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지 준비하시고. 자, 우리 요 단원 평가로 수행 평가를 하잖니. 네, 근데 수행 평가뿐만이 아니라 기말고사에도 이 지금까지 했던 단원 평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겁니다. 교과서를 토대로 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네, 문제 풀어보기 전에 신경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경계 써볼까요? 네, 신경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 말초신경계가 있습니다.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자, 이때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구분이 되고요. 척수를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에는 감각신경, 그 다음 운동신경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말초신경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큰 틀을 잡아두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아시고 신경계에 대해서 한번 옳지 않은 거 1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 사람의 신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자극에 대한 반응 신호는 중추신경계에서 내리는 게 맞겠지요. 그쵸? 네, 뇌에서 내리는 게 맞으니까 그 중추신경계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정보를 판단하거나 반응기관에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겠지요. 네, 뇌에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이 되지. 2번도 맞고 3번에 척수는 척추 속에 들어있고요. 말초신경계에 해당이 된다. 얘들아, 척수는 척추 속에 들어있는 게 맞아. 우리 감자탕 먹으면은 척추뼈 먹잖아. 그치? 그 안에 그 신경 같은 거 먹는 걸 척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네, 그 감자탕 다 먹어봤죠. 자, 그래서 척수는 척수 속에 들어있는 게 맞기는 하지만 이 척수는 우리가 말초신경계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중추신경계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중추신경, 이거 색깔 좀 바꿀게요. 네, 중추신경계에 포함이 됩니다. 중추신경계. 그렇기 때문에 네, 답은 네,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중추신경계에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한번 볼게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은 몸의 각 부분과 중추신경계를 연결하는 게 맞겠죠. 그쵸? 감각신경이랑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에 포함이 됐어지. 그치? 온몸에 퍼져 있어요. 얘들아. 말초라고 하는 게 손끝 발끝까지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몸에 퍼져 있어서 중추신경계와 몸의 각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네, 바로 이제 요 신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5번에 감각신경은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래서 네, 요렇게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답은 3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척수는 얘들아, 왜 척추에 보관을 하냐면 중요하잖아. 그치? 신경이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척추, 뼈 안에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네, 이렇게 답은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3번 같이 연결된 문제네요. 자, 지금 2번 그림 보시면은 네,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알파벳에다가 이름 한번 붙여줘 보도록 할게요. 자, A는 가장 큰 대뇌지요. 대뇌. 써볼까요? 대뇌. 대뇌. 대뇌고. 자, 그 다음에 대뇌가 하는 일은 뭐였냐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자극을 해석하지. 그쵸? 뭐 기억, 추리, 감정 등 네, 이런 것들을 해석하고 명령을 내리고 복잡한 정신 활동을 담당하는 게 이제 대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신 활동을 네, 담당하는 게 이제 대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볼까요? 자, B는 지금 간내입니다. 간내 위치 잘 확인해 주세요. 자, 간내가 하는 일은 체온과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조절해 주는 게 이제 간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항상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자, 간내는 체온이나 혈당량, 네, 혈당량 등 몸속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게 간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C는 중간에 있어요. 중간내가 되겠네요. 그쵸? 자, 요거 빼서 쓸게요. 요로. 자, C는 중간내. 자, 중간내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우리 눈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눈의 움직임이라던가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게 이제 중간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구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 동공의 크기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뭐 드라마, 의학 드라마 같은 거에서 보면은 사고가 났어. 실려갔어. 그랬을 때 의사가 가장 하는 일이 뭐냐면, 의식이 없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눈을 뒤집어 까면서 보죠. 이 사람이 동공 반사를 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빛을 갖다 댔는데 동공이 움직이지 않아요. 안구 운동을 하지 않고 뭐 동공 반사가 없습니다. 크거나 작아지거나, 우리 앞에서 배웠었잖아. 빛이 들어오면은 동공이 크기가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간내가 손상이 되면은 동공 크기 조절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빛을 쐈는데 동공의 움직임이 없네. 이 사람은 지금 중간 뇌에 이상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괜히 뒤집어 까서 눈 비추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 한번 볼까요? 자, D는 연수예요. 연수. 자, 연수는 이제 우리가 호흡과 관련된 역할을 합니다. 자, 호흡이라던가 심장박동, 소화액 분비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게 이제 연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수도 가장 중요한 거니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 운동, 그 다음 뭐 심장박동 등을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E 한번 볼까요? 자, E를 보시면은, 자, 얘는 그 대뇌 뒤쪽으로 있지요. 아래쪽에 있는 소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뇌. 자, 소뇌는 근육 운동을 조절합니다. 자, 그리고 몸의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소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동선수들은 얘들아 요 소뇌가 좀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뇌사진을 찍어보면. 그래서 김연아나 아니면 뭐 박지성 이런, 또 누구야, 손흥민, 이런 사람들은 뇌사진을 찍어보면은 유독 소뇌가 많이 발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또 잘하는 거기도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소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 있지요. 연수 밑에 쪽으로 연결된 요 부분이 이제 척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수. 척수예요. 뇌와 몸의 각 부분 사이에서 자극이랑 명령이 전달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척수는 중요한 게 한 가지 뭐냐면,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우리 반사에 대해서 배웠지요. 무릎 반사의 중추가 바로 이제 척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럼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 이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고 이름과 기능 옳게 설명한 거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볼게요. 자, A는 대뇌가 맞기는 하지, 그치? 자, 근데 체온 등 몸속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간내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쵸?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이름은 맞았지만 기능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2번에 B는 소뇌야. 소뇌인가요? B. 간내지요. 그쵸? 자, 소뇌 아니고 간내입니다. 그쵸? 자, 간내는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을 조절한다. 많이 심장박동과 호흡 운동을 조절하는 건 연수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름도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 2번 틀렸고요. 그다음 3번에 C는 중간내 맞나요? 중간내 맞고요. 중간내는 눈의 움직임이랑 동공 크기 조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D는 연수가 맞긴 하지만 다양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건 대뇌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D 틀렸고요. E는 간내, 소뇌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근육 운동을 조절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는 소뇌의 역할은 맞긴 하지만 이름이 틀렸기 때문에, 자, 옳게 설명한 것은 3번이다. 됐지요?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현상과 관계 있는 뇌의 구조를 그리면서 찾아서 기호를 쓰라고 하네요. 얘들아, 내가 예전에 살았던 집 주소를 기억해냈어. 기억을 하거나 추리를 하거나 이런 다양한 정신활동을 담당하는 거는 대뇌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그래서 A 대뇌 쓰시면 될 것 같고,
2번에 평균대 위에서 팔을 벌려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는 네, 운동선수들 많이 발달했다고 했었지. 자, 그래서 이 손해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달리기 후에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빨리 뛰었대. 호흡 운동이랑 심장 박동 조절하는 거는 연수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D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네, 요거 뇌에 대한 거 아주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사. 뭐야? 무조건 반사하는 거. 네, 그거인가요? 네, 4번에 무조건 반사가 뭐냐면 얘들아. 이거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써 볼까요? 반응. 요걸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네, 어떻게 나뉘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저거 오니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네,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 의식적인 반응, 뇌로 생각을 해서 의식적인 반응이 있고요. 그 다음 무의식적 반응이 있어요. 네.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있는데 이 무의식적 반응에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무조건 반사가 있고 그다음 조건 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는 무조건 반사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무조건 반사는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무조건 반사는 일단 척수 반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연수 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수 반사. 그 다음 중간내 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중간내 반사. 이건 여러분들이 좀 적어놓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척수 반사에는 뭐가 있냐면 무릎 반사가 있습니다. 무릎 반사. 네, 우리 이거 책에서 한번 본 적 있을 거야. 네, 요 무릎 쳤을 때 무릎 휙 올라가는 거 있었지요. 네, 무릎 반사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무슨 반사가 있냐면 회피 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피 반사. 회피 반사. 회피 반사는 뭐냐면 얘들아,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어. 주전자에 손이 닿았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뜨거 하면서 이렇게 움츠리는 거 있지.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회피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어린애기들의 배변이랑 배뇨 있지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린아이들 쓸게요. 어린아이의 배변, 배뇨. 네, 똥을 좀 가리는 거. 자, 요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척수 반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네, 척수가 조절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연수 반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연수 반사는 뭐냐면 우리 하품하는 거. 하품, 그다음 재채기. 그다음 침 나오는 거. 그다음 딸꾹질하는 거. 딸꾹질, 그다음에 토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연수 반사에 포함을 시킵니다. 나 재채기 해야지. 나 딸꾹질 해야지. 우리가 이거 의식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무의식 반응에서도 무조건 반사에 포함되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간내 반사가 있습니다. 자, 중간내는 아까 하는 일이 뭐였었냐면 눈의 움직임이랑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였었는데, 그치? 동공 반사. 내가 일부러 이제 빛이 들어왔어. 동공을 작게 해야지, 크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지 않잖아. 그쵸? 자, 그래서 동공 반사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제 무조건 반사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반사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무조건 반사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렇게 정리해 두시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다 보면은 다 무조건 반사 같아. 네, 그렇지만 아닌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얘들아, 쉽게 생각을 하자면, 자극이 뇌에 도달하기 전에, 대뇌에 도달하기 전에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반사는 대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네, 대뇌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거야. 네,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뇌와 관계가 없어, 얘들아. 머리 꼭대기까지 이제 대뇌까지 가가지고선 무슨 일이 일어났네라고 하면서 행동,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대뇌와 관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극이 오면은 굉장히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빠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에 해당하는 예를 두 가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손을 뻗어서 모기를 쫓았다. 날아오는 공을 보고 피해야지 생각을 하고 피하는 거야, 얘들아. 초록색 신호등을 보고 건널목을 건넜어. 초록색이네, 건너야겠다라고 되뇌가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식적 반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공이 눈앞으로 날아와서 눈이 저절로 감긴 거예요. 나 눈 감아야지 생각한 게 아니라 눈을 저절로 감긴 거야. 네, 요거는 이제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에 뜨거운 것이 손에 닿아서 나도 모르게 움츠렸어요. 아까 회피 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요것도 이제 무조건 반사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에 대한 예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번, 5번이 답이니까 정리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 자, 그림은 지금 보시면 뉴런의 구조를 나타낸 거지요. 자, 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뭐였었니? 뉴런이 뭐였더라, 우리? 뉴런이 뭐였나요? 네,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이제 세포, 네, 구조적 기능적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걸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뉴런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뉴런은 일단 돌기가 길게 발달되어 있어서 길기 때문에 신호를 전달하기 굉장히 적합한 구조입니다. 돌기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튀어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뉴런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A는 신경세포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신경세포체. 네, 신경세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이제 이게 핵이고요. 네, 핵, 그다음 요거는 세포질. 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곳이 이제 생경세포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가지처럼 뻗어 나왔지, 그치? 신경세포체에서 뻗어 나온 여러 개의 짧은 돌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지돌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가지돌기. 자, 가지돌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뉴런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러 개가 있는 거지요. 아주 많습니다. 자, 다른 뉴런이나 감각기관으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극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C라기보다는 요 부분. 네, 여기까지. 네, 요 부분을 우리가 축삭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축삭돌기. 자, 얘는 이제 신경세포체에서 길게 뻗어져 나온 돌기예요. 자, 그래서 가지돌기에서 자극을 받아들였잖아. 그럼 이 자극을 다른 뉴런이랑 기관으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축삭돌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뉴런은 아까 이야기했어, 얘들아. 자극이 이쪽으로 옵니다. 오면은 그 자극이 축삭돌기를 따라서 이동을 할 거예요. 자극의 이동 방향. 이걸 왜 선생님이 화살표를 그려주냐면 자극이 와서 자극이 이동하는데 얘네들은 거꾸로 갈 수는 없어요. 네, 반드시 이러한 그 방향으로만 한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런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신경계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 맞습니다. 네, 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단위예요. 자, 근데 이때 뭐 구조적 기능적 단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호를 전달하는 그 뉴런 맞다. 1번 맞고요. 자, 2번에 A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A는 신경세포체지요. 네,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자극은 C, A, B 방향으로 전달이 된다. 요렇게 안 된다고 했지. 반드시 A, B, C 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됩니다. 거꾸로 갈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4번에 A는 핵과 세포질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생명활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 A는 신경세포체, B는 가지돌기, C는 축삭돌기 맞습니다. 6번에 B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에서 전달된 자극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 그치? 자극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그 다음에 C는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얘들아, 자극을 받아들이는 게 B고 전달하는 게 C다라고 하는 걸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뉴런,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자, 얘는 이제 뉴런이 연결된 모습을 나타낸 건데 가나다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가는 우리가 무슨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각 뉴런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감각 뉴런. 자,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옆에 있는 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각기관이라고 하면 눈, 귀 이런 것들이 되겠지, 그치? 자극이 왔어. 그러면 감각기관, 눈이나 귀 이런 데서 이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디로 보내느냐? 요 감각 뉴런으로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 뉴런이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냐면 연합 뉴런입니다. 나가 이제 연합 뉴런이 되겠네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합쳐진다라는 뜻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연합 뉴런이 이제 요 나의 모습인데요. 연합 뉴런은 뇌와 척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요 연합 뉴런이 이제 어디로 자극을 전달할 거냐면은 운동 뉴런으로 전달을 할 겁니다. 자극이 와서 이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였잖아. 그러면은 연합 뉴런을 통해서 운동 뉴런으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운동 뉴런. 자, 그럼 반응기관에서 뭐 근육이라던가 반응기관에서 자극이 왔네 움직여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순서로 전달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얘들아 뉴런은 한 방향으로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감각 뉴런을 통해서 연합 뉴런, 운동 뉴런의 순서로 가야지 이게 거꾸로 되면은 틀린 거예요. 자, 자극은 이런 식으로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1번에 자, 눈에서 가는 망막을 이룬다. 감각 뉴런은 얘들아 가는 감각 뉴런이지. 감각 뉴런은 신경을 이루는 거지 망막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망막은 눈의 구조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그다음 2번에 나는 중추신경계를 이루는 거 맞지요? 뇌와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3번에 자극은 다나가로 전달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3번 틀렸고 4번에 다는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나 척수로 전달한다. 틀렸지.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 되겠죠. 아이고 미안. 가가 되겠지. 그 다음에 5번에 가는 운동, 나는 연합, 다는 감각, 뉴런이다. 틀렸지요. 얘가 감각. 그 다음 다는 운동. 이렇게 돼야겠지요. 자, 그래서 5번에 옳은 답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6번으로 갈까요? 자, 6번. 자, 고무망치로 무릎뼈 아래를 가볍게 쳤더니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현상이 나타났대, 얘들아. 이거 아까 이야기했었지요. 요거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걸 우리가 무슨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릎 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무릎 반사. 아이고. 무릎 반사.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무릎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무릎 반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거야. 그럼 무릎 반사는 얘들아 이야기했었지.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에 해당이 됐었으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기억 한번 볼까요? 무조건 반사에 해당된다. 맞지? 그 다음에 자극에 대해 대뇌가 판단해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조건 반사는 얘들아 순간적으로 대뇌와 관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반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고. 자, 디귿.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뇌로 전달돼서 감각을 느끼는 게 맞겠지요. 그쵸? 자, 맞는 말입니다. 피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얘들아 대뇌로 전달돼서 무릎뼈 아래를 쳤다라는 것을 느끼기는 해. 그치? 자, 그지만 다리가 저절로 들리는 반응에는 대뇌가 관여를 안 하는 것뿐이지 무릎뼈를 쳤구나라고 하는 건 이제 대뇌가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요. 자, 리을 자극의 전달 경로는 자극이 왔어. 그럼 감각기관에서 감각신경으로 전달을 하고 그 다음 척수, 연합뉴런 맞지요? 척수에서 이제 판단을 해서 운동신경, 반응기관까지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맞네요. 옳은 거 찾으면 답은 기억, 디귿, 리을 해서 5번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릎 반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극이 이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전달이 되고 이 자극이 척수에서 바로 운동신경을 통해서 근육에 전달이 되면은 네, 다리가 이렇게 들린다. 매우 빠르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올라갈 때 얘들아 천천히 올라가지 않잖아. 그쵸? 자, 그래서 빠르게 네, 반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자, 다음은 서로 다른 종류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자, 가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자 속에 손으로 더듬어서 인형을 꺼냈어, 얘들아. 그쵸? 이거는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그치?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뾰족한 압정을 받아서 나도 모르게 발을 들었어요. 요거는 나도 모르게 이제 회피하는 그 무조건 반사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자, 그럼 무조건 반사 먼저 찾아볼까요? 나 먼저 찾아볼까?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래서 네, 감각기관을 통해서 그치? 척수에까지 갑니다. 척수 F. 그다음 네, 따가워 하면서 네, 운동을 하게 되겠지요. 네, 근육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FE가 되겠네. 그치? AFE가 되는 거는 얘들아 1번밖에 없네요. 그쵸? 자,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상자 속에 손을 더듬어서 인형을 꺼냈어요. 네, A를 통해서 네, B까지 가겠네요. 그쵸? 네, A, B가 네, 뇌까지 가겠어요. 네, 대뇌를 통해서 대뇌. 그다음 요 자극이 운동신경 D와 E로 전달이 되고 이거를 집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손을 움직이는 거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만 잘 보시면 되겠지요. 자, 이거 나도 모르게 하는 무조건 반사니까 무조건 반사는 대뇌를 거치지 않는구나. 척수까지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1번. 학교야. 네, 종이 쳤네요. 자, 8번 볼까요? 자, 호르몬과 신경을 비교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옳지 않은 걸 찾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호르몬이랑 신경 비교하는 거는 네, 꽤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 자, 호르몬에 대해서 알고 있지, 얘들아. 호르몬은 이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내 몸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인슐린, 티록신,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르몬, 우리 신경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호르몬과 신경. 호르몬, 다음 신경.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일단 네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 매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전달 속도는 또 어떻게 되는지. 다음 작용 범위. 다음 효과의 지속성.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네, 요거에 대해서 한번 네 가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호르몬은 얘들아 전달 매체가 어디냐면은 네, 혈액입니다. 혈액으로 분비가 될 거예요. 혈액. 네, 호르몬은 혈액으로 분비가 됩니다. 분비되는 곳은 얘들아 내분비샘이에요. 네, 강의에서 들었지.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가 되지만 혈액에 의해서 멀리 있는 곳까지 운반이 됩니다. 자,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신경은 뉴런 있었지요. 앞에서 배운 네, 뉴런으로 이제 네,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전달 속도 볼까요? 호르몬은 전달 속도가 좀 느립니다. 자, 느려요. 하지만 신경은 아주 번개처럼 빠릅니다. 자,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작용 범위 한번 볼까요? 자, 호르몬은 얘들아 혈액을 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온몸을 돌 겁니다. 그래서 작용 범위는 굉장히 네, 넓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신경은 네, 좁아요. 좁다. 네, 좁습니다. 작용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효과의 지속성. 아까 전달 속도는 굉장히 느리기는 하지만 얘들아 호르몬의 효과는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래 지속이 되고요. 그다음 신경 같은 경우에는 네, 일시적이에요. 네, 효과는 네,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치? 자, 그러면 비교한 것을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에 신경은 한 방향으로만 전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네. 맞지? 그 다음에 2번에 호르몬은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이동하는 것 맞습니다. 3번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작용하는 범위가 넓어요. 네, 온몸 구석구석 갈 겁니다. 자, 4번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 효과의 지속 시간이 길다. 오래 지속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5번에 호르몬과 신경은 모두 항상성 유지에 관여를 하지요. 네, 항상성 뒤에 나오니까 그때 이야기할게요. 자, 6번에 신경은 호르몬에 비해 전달 속도가 느리다. 반대라고 했었지. 자, 신경은 호르몬에 비해 전달 속도가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효과는 일시적이지만 전달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네, 이렇게 호르몬이랑 신경 비교한 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번 한번 볼게요. 자, 그림 보시면은 혈당량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항상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성이 뭐였냐면 얘들아,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야. 내 몸에서. 자,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혈당량이라고 하면은 피 속에 이제 당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그걸 나타낸 거지요. 자, 간에서 두 가지의 이자에서 두 가지의 호르몬이 나올 겁니다. A랑 B가 있는데 이자에서 나오는 호르몬 두 가지 글루카곤이랑 인슐린이 있었어요. 그치? 자, 근데 인슐린 여러분들 많이 아는 거야, 얘들아. 당뇨병과 관련이 됐었지요. 그쵸? 자, B가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슐린이 나와서 간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간을 통해서 네, B에 작용을 할 거예요. B가 뭘까? B 간에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을 하시려면 인슐린이 나왔어요. 이자에서 인슐린이 나왔습니다. 인슐린이 나왔어. 인슐린은 내가 밥을 먹고 나서 인슐린이 나와줘야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줘야지 얘들아. 피 속에 있는 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혈당량이 높아요. 내 피에 포도당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지나칠 정도로 많으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너무 많게 되면은 이제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 인슐린은 세포가 혈액 속에서 포도당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간에서 중요해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을 해서 저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혈당량을 낮춰준다라고 하는 거를 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때 얘들아, 글리코젠, 글루카곤 많이 헷갈립니다.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면 이제 당뇨병이 생기는 거예요. 오줌 속에 당이 섞여 나오는 병. 자, 그래서 당뇨병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한번 볼까요? 자, 이자에서 A라고 하는 호르몬도 나오는데 이 A가 뭐냐면 이제 글리카곤이라고 글리랜다 얘들아. 글루카곤. 네, 글루카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루카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인슐린이랑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혈당량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이자에서 지금 얘한테 혈당량이 너무 낮네. 그러면 내가 나가야겠다. 글루카곤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글루카곤은 간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증가하겠지, 그치? 자,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이랑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상인의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혈액의 포도당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게 되면은 병이 생기게 되는 거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자에서 나오는 두 가지 호르몬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있는데 인슐린은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밥 먹었을 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인슐린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글루카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배가 고파요. 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나오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루카곤이 나오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내 피 속의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네, 맞춰주는 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억. 호르몬 A, 글루카곤이지. 글루카곤의 작용으로 간에서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바뀌는 과정이 촉진된다. 맞겠지? 네, 기억 맞습니다. 자, 다음 니은 볼게요. 호르몬 B의 작용으로 인슐린이지요. 인슐린의 작용으로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는 과정이 촉진된다. 네, B도 맞겠네요. 자, 그래서 호르몬 A는 인슐린이고 B는 글루카곤이다. 틀렸지? 바뀌었습니다. 네, 바뀌어서 네, 바뀌었지요. 그래서 A가 글루카곤, B는 인슐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은 거 찾으면 기억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혈당량 조절 과정은 얘들아 항상성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중요한 거니까 좀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랑 B가 있네요. 그치? 자, 이때 호르몬으로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지금 A는 보니까 혈당량이 증가한대 얘들아. 혈당량 증가하는 건 글루카곤이었어요. 그 다음에 B는 인슐린이 되겠지요. 자, 이때 간은 무슨 역할을 했더라?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인슐린은 밥을 먹었어요. 포도당이 많아졌겠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네, 전환시켜서 혈당량을 감소시켜서 항상 내 몸에서 혈당량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다. 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옳지 않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에 호르몬 A는 글루카곤이다. 맞지요? 그 다음에 B는 인슐린 맞습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는 호르몬 A가 분비가 돼서 네, 혈당량을 증가시키겠지. 3번 맞네요. 4번 호르몬 B가 부족하면 네, 인슐린이 부족하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지. 자, 5번에 나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반대지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분해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찾으면 답은 5번. 자, 11번 한번 볼까요? 자, 체온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 항상성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호르몬과 신경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체온이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추울 때 체온이 조절되는 과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요. 자, 기억. 신경의 작용으로 근육이 떨린다. 맞지? 네, 피부 근처에 있는 신경의 작용으로 근육이 떨립니다. 추우면 우리 이거 덜덜덜 떨잖아. 그쵸?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신경의 작용으로 땀 분비량이 증가한다. 얘들아 추울 때 나타내는 거예요. 추울 때 체온 조절이 되는 거니까 우리 추우면 덜덜 떠는 거 맞지? 자, 신경의 작용으로 땀 분비량이 증가한다. 추우면은 땀이 안 나잖아. 그쵸? 그치? 내가 정상 체온이었다가 얘들아 주위의 온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 체온이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럼 뇌에서 아, 저온의 자극이 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추우니까 어떠한 호르몬을 분비해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르몬이 책에는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네, 나와 있나? 네, 나와 있었나요? 네. 티록신이라고 하는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었었는데, 자, 얘네들이 이제 뭐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한다던가 아니면은 근육이 떨릴 수 있게 해준다던가 세포호흡을 촉진해서 열을 발생하는 걸 도와준다던가 그래서 다시 나의 체온이 높아지는 역할을 해주는 호르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쓸까요? 갑상샘에서 나오는 티록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추울 때는 이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피부 근처에 있는 혈관을 수축시킬 거야.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근육을 떨리게 해줍니다. 근육을 떠니까 얘들아 열이 발생하겠지. 그치? 그리고 세포호흡을 촉진시킬 거예요. 세포호흡 촉진. 세포호흡을 하면은 열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수축함으로써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 발산하는 거를 감소시키는 거고, 이 두 가지는
열 발생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체온이 올라간다. 추울 때. 네, 상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울 때는 요거 반대가 되겠지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역 근육이 딸리는 거 맞고요. 땀 분비량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디귿 신경의 작용으로 피부 혈관이 확장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수축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리을 티록신 분비량이 증가해서 세포호흡이 촉진되면은 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자, 다음 마지막 드디어 12번이네요. 네. 12번. 자, 그림은 사람의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A와 B는 호르몬을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알고 있는 거니까. 자, 이자에서 A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왔더니 얘들아 혈당량이 증가했대. 그럼 A는 글루카곤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혈당량이 유지가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또 이자에서 B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왔더니 혈당량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럼 B는 인슐린이 되겠네요. 계속 반복되는 문제야. 자, 그럼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두 가지 한번 골라볼까요? 자, A는 인슐린, B는 글루카곤이다. 반대로 됐지요. 2번에 A와 B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네, 맞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길항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쓰지 않는 말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에 혈당량이 낮아지면 B의 분비량이 증가한다가 아니라 A의 분비량이 증가해야겠지요. 자, 한 번도 틀렸고. 4번 B는 혈액 속 포도당이 세포로 흡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는 내용이지요. 아이고. 4번도 맞는 내용이다. 자, 5번에 A는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한다. A는 글루카곤인데 글루카곤은 반대지요. 글리코젠이 포도당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해주는 호르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으면 답은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자, 12문제 풀었습니다. 네, 호르몬 관련된 내용은 솔직히 얘들아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항상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여러분은 단원평가와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호르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이해 안 가거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등교 계약했을 때 선생님한테 갖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요거 단원평가 바로 볼 거예요, 얘들아. 단원평가 등교 계약하면 바로 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히 수학적인 내용이 없어서 풀어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풀어보시고 단원평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 등교하지 않았는데 수행평가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래요. 네, 등교 계약 때 보겠습니다. 수고했어요.